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나르시스트와 코디펜던트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나르시스트의 집사라고 할 수 있는 플라잉 몽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플라잉 몽키가 그 시누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플라잉 몽키가 끼어 있음으로 해서 코디 펜던트가 더 상처받고 후버링의 단초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플라잉 몽키죠. 이들은 별 생각 없이 나르시스트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스트가 뭘 잘못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르시스트에게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으신가요?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바로 그 느낌대로 하는 역할이 플라잉 몽키입니다. 나르시스트의 원래의 모습, 감추어진 진짜 모습이죠.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본 모습을 모른 채로 피해자에게 나르시스트의 메시지를 중화시키거나 왜곡시켜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은요, 이 두 사람 사이를 화합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지랖이 스스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 플라잉 몽키가 빛을 발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나르시스트에게 영혼이 탈탈 털리고 그 억울하고 답답함을 풀 길이 없죠. 왜냐하면 이 나르시스트는 정치질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피해자인 이 사람만이 감정을 조정당하고 휘둘리면서 고통받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 억울하고 답답한 이 마음을 나도 알고 나르시스트도 아는 어떤 사람, 그 사람들 중에 평소에 내게 호의적이라고 생각했고 믿을만하다고 여겼던 사람에게 나의 속내를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털어놓게 되죠. 가족이라면요, 조금은 더 편안한 형제에게 그렇게 할 것이고, 직장이라면 평소 호의적이었던 동료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플라잉 몽키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단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해 줍니다. 감정을 조정한다는 거는요, 당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 당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걸 말로 설명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로 설명해도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당연합니다. 정상적인 사고 기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봤던 그 나르시스트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스스로. 그 학대 상황에 대해서는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이 하소연을 학대자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둘이 용서와 화해를 하기를 아주 강력하게 유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용서와 화해라는 게 플라잉 몽키와 피해자 사이의 일일 뿐이라는 거죠. 가해자인 나르시스트에게는 반성이나 어떤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는 착취당하는 일상이 계속될 뿐이거든요. 이들이 학대자로 지목된 나르시스트에게 피해자인 코디 펜던트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전달하면요,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는
억울하고 분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악의적으로 편집된 거죠. 자신이 꾸며낸 이 가짜 진실을 하소연합니다. 때로는 눈물, 콧물이 아주 범벅이 되어서 이 플라잉 몽키의 동정심을 자극하게 되죠. 정상적인 공감 능력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면요, 어떻게든지 이 두 사람 사이의 상황을 해결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조력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벗어나서요, 모든 연락을 끊고 전번, 주소, 직장도 나를 알 수 있는 흔적을 모두 지워도요, 이 플라잉 몽키가 그 사이를 오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건데 잘 지내.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대.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내가 들으니까 네가 오해하는 것만큼 나쁜 의도는 아니더라. 그래도 부모인데 자식 잘못되기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 이렇게 플라잉 몽키는요,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너 좀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인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를 풍기게 되죠. 그러면서 사회적 죄책감을 무의식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르의 집사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 피해자는, 코디펜던트는 숨막히는 답답함에 미칠 것 같죠. 그럼 나는 안 불쌍한가? 이런 기분이 들지만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느끼게 되죠. 이건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플라잉 몽키와의 인연도 끊어내야 합니다. 그들은요, 이미 학대자의 관점에 동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을 믿고 자꾸 억울한 오해를 받는 불쌍하고 착한 나르시스트를 자신이라도 지켜줘야겠다는 그에게는 선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나르시스트의 손발이 되기도 합니다. 나르시스나 소시오패스처럼 감정에 빨대를 꽂는 이런 정서적 학대자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는요, 그 주변의 인연을 끊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들을 벗어나는 건 가해자 한 사람이 아니고 그와 함께 속했던 그 집단을 벗어나는 일이 됩니다. 인간은요, 태생적 본능이 무리 속에 있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안전을 지키고 싶은 안전감을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걸 스스로 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스트를 벗어나는 건 큰 결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집단도요, 무리도요, 내가 존재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떠나도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관계는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막연한 두려움이 될 뿐인 거거든요. 상처받고 에너지가 방전된, 완전 고갈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위로해주고 많이 사랑해준다면 다시 이렇게 플라잉 몽키에 끌려서 나르시스트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겠죠. 내 안에 상처받은 나를 안아주기 위해서는요, 나의 상처를 온전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게 쉬워지거든요. 사랑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알고 싶은 호기심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가진 것, 나만이 가진 것, 내 안에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유일한 명품이 바로 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